자, 원자량 우리 이제 확실하게 개념 알았죠?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다음 뭘 배우는 것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원자량의 정의 다시 한번 갑니다. 원자량 진짜 아니에요. 얘는 상대적인 값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기준이 필요했어요. 기준 누구로 했습니까? 질량수가 10인 탄소를 기준으로 했어요. 제 얘의 값을 얼마로 놨다? 그치, 12로 놨다. 질량수가 10인 탄소에 질량을 그 원자량을 12로 정해놓고 이를 기준으로 한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 이게 원자량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원자량을 구하는 이유가 뭐였니? 실제 값이 뭐해서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우리 계산하기 편하고자 원자량을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원자들로 이루어진 분자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각각 원자량들의 합으로 구한다고 했죠? 자, 그럼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거 볼게. H2O 얼마였어요? 아까 같이 풀었어. 그치? 1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2 얼마? 44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거기 봤더니 C3H8 이게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프로페인이라는 건데요. 얘의 질량을 계산해보니 분자량을 계산해보니 얼마가 나왔어? 그치? 44가 나왔습니다. 이산화탄소도 44, 프로페인도 44. 꼭 분자량이 같다고 해서 같은 물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몰이야. 몰을 아이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개념 꽉 잡고 가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몰을 볼게요. 자, 몰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 원자 하나의 실제 질량이 어떻다고 했지? 너무 작다라고 했어. 왜? 걔네들 너무너무 작으니까. 그러면 그 작은 애들 하나하나를 내가 집을 수 있을까?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뭉덩이로 잡았어요. 그 뭉덩이, 그게 바로 뭐다? 몰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엄마가 계란을 사오라고 했는데 보통 계란 하나를 사오는 게 아니라 계란 한 판을 사오죠. 계란 한 뭉덩이. 그게 뭐였어? 한 판이었던 것처럼 내가 원자나 분자나 너무너무 작은 애들 한 뭉텅이로 잡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몰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몰은요, 개수가 몇 개일 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란 한 판이 30개인 것처럼 1몰은 몇 개를 의미하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합니다. 자, 이 숫자가 되게 의미가 있는 숫자야. 왜 그런지 보도록 할게. 자, 근데 그 전에 내가 궁금한 게 있는 게 왜 이렇게 화학은 특히 숫자에 연연해 할까? 아까 너네 기억나니? 우리 이렇게 막 그렸었어.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암모니아 분자가 몇 개냐? 암모니아 분자는 몇 개다? 분자는 2개다. 그거 했고. 그리고 얘네들 각각 원자, 알갱이는 몇 개냐? 분자 하나가 이루고 있는 알갱이가 몇 개니? 4개니? 이 4개짜리가 두 묶음이 있어서 8개다라고 했었어. 왜 이렇게 개수, 숫자에 연연할까? 화학은 숫자만 잘 세도 끝나. 숫자 잘 셀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화학원은 너무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숫자가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수소가 있거든요. 수소가 있고요. 여기 산소가 있어요. 수소하고 산소하고 내가 반응을 빵 시켜서 물을 만들고 싶었어요. 수증기 만들었다고 할까? 수증기.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수증기든 물이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수소 알갱이 2개 있고요. 산소 알갱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뭘 만들었냐면 수증기 이렇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반응물, 오른쪽에 있으면 생성물.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질량은 보존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배웠어. 근데 그때 그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나니?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뭐냐면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얘네들 알갱이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반응 전에 얘 수소 알갱이 2개 있었죠? 하나, 둘. 얘 반응 후에 수소 알갱이 2개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산소 알갱이 2개인데 반응 후에 하나래요. 그래서 알갱 하나 더 만들어주고 여기 똑같이 수소 2개 달아줬던 거야. 그랬더니 산소 괜찮아졌는데 문제가 또 누가 생겼어? 수소가 여기 2개가 더 생긴 거예요. 그러면 반응 전에 수소 알갱이 2개가 더 있었구나. 아하. 그래서 얘네들 분자 2개 그리고 얘 분자 하나. 그럴 때 얘가 몇 분자 만들어진다? 2분자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거 2개랑 이거 1개랑 반응해서 이거 2개 만들었다는 뜻이야.
개수가 중요해. 그래서 몇 개를 우리가 배우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몇 개인지가 중요해요. 근데 1몰이라는 게 지금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했는데 여기 있어. 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왜 하필 이 숫자가 나오게 되었는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 이게 포인트야. 잘 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아까 저울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저울에다가 내가 탄소 한 개를 올려놨어. 그럼 여러분 얘 실제 질량이 얼마인지 기억나니? 나 기억도 안 나. 뭐 1점 몇이었지? 1.99였나? 그치?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와, 기억도 안 나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으로 이렇게 했었거든. 얼마로? 12로. 근데 이건 실제 12g이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걸 실제 값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진짜 값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요 여기다가 추를 하나 올려놓는 거야. 몇 g짜리 추를? 12g짜리 추를 하나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탄소를 1개, 2개, 3개, 4개 계속 올려놔봤어. 그랬더니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갔더니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딱 들어갔다? 그랬더니 얘랑 똑같더라는 거지. 끝났네. 그럼 여러분 아주 간단하네요. 탄소의 질량수가 10인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였어요? 원자량 그렇지 10이었습니다. 근데 원자량은요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건 상대적인 값이니까요. 진짜 정확한 값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거야? 이걸 진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단위를 한번 넣어줘 봤어요. 12g. 이건 실제 존재하는 값이겠죠. 단위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 한 개일 때는 12g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거를 1개, 2개, 3개, 4개, 5개 쭉 올려놨더니 얼마?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가 되었다. 그때 우리는 12g이었다. 그거를 우리가 이걸 그냥 1몰의 개수로 정한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1몰은 6.02 곱하기 10에 23승계입니다. 그럼 얘는 1몰인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 자, 그럼 열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위접시 저울이란 말이야. 저울 하지 말자 그냥. 뭐 저울 굳이 비교하고 여기다 보자. 여기 탄소가 하나 있고요. 여기 수소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야. 자, 얘 실제 질량이 얼마였어? 1.9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g입니다. 이게 실제 g이에요. 자, 얘 실제 g은 얼마냐면 외우지 말더라. 1.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4g이래.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윗접시 저울을 통해서 얘하고 얘 상대적 비율을 계산했었거든. 탄소하고 수소의 상대적 비율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알려줄게요. 얘는 12로 정해놨었죠. 그때 얘가 몇이었냐면 1이었어. 비율이 몇 대 몇? 비율만 중요한 거예요. 비율 몇 대 몇? 12대 1이라는 소리죠. 그럼 내가 이거를 한 개 올려놓지 않고 몇 개 올려놓을 거냐? 자, 2개씩 올려놓을 거예요. 2개씩. 그러면 2 곱하기 1.99 곱하기 10의 23승계. 얘도 2 곱하기 1.67 곱하기 10의 24승계. 이렇게 되겠죠. 자, 비율을 계산했더니 당연히 얘하고 얘 몇 대 몇이었어? 12대 1. 곱하기 2 하나, 곱하기 하나. 비율은 몇 대 몇이지? 그치, 12대 1이 되는 거겠죠. 밤새도록 하는 거야. 이번엔 3개 났어요. 그럼 얼마? 3 곱하기 땡땡, 3 곱하기 땡땡. 자, 그러면 얘 비율은 얼마? 그렇지? 12대 1. 괜찮네. 밤새도록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 얼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올려놨어. 그러면 이거 곱하기 땡땡. 그 다음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곱하기 땡땡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의 비율은 얼마? 역시 12대 1이 되는 거겠지. 그때 우리 탄소를 6.1 곱하기 10의 23승계에다가 봐봐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g이라며. 그럼 이거 대충 이렇게 찍찍 지워지죠? 자, 그러면 대충 이거 6이라고 하고 2라고 하면 얼마 나와? 10이 나오잖아. 그치? 얘가 12g. 실제 g이 12g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몇 g이 되겠어? 1g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의 개수라고 부른 거지.
근데 이거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보가드로를 기르기 위해서. 왜냐면 아보가드로가 나중에 분자, 아보가드로 법칙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보가드로수라고 합니다. N, A. 그럼 여러분 질문. 만약에 기준이 탄소가 10이었으니까 12g 넣은 거잖아. 그럼 내가 탄소를 얼마로 놨어? 6g으로 딱 넣는 거야. 원자량을. 기준은 정확하게 다르니까. 6g 넣겠다? 그러면 여기 몇 개 들어갈까? 이거의 절반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 3.01이 들어가겠네? 그러면 그때 아보가드로 수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보가드로 수는 정해진 거 아니에요. 6.1 곱하기 12 3승계를 아보가드로 수로 하는 게 아니라 1몰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그게 아보가드로 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우리 지금 1몰의 개수는 몇 개? 6.1 곱하기 10의 23승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탄소가 12g이 있어요. 그럼 얘 몇 몰 있는 거야? 6.1 곱하기 10, 23승계 곱하기 이거에서 나왔다며. 그렇지. 얘는 1몰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우리는 개수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개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일단 연습. 자, 1몰의 개수 얼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이게 1몰의 개수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3.01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어요. 그럼 얘는 몇 몰이에요? 그렇지. 얘는 0.5몰이에요. 한 번 더 해야지. 자,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어요. 그럼 얘는 몇 몰이에요? 그렇지. 얘는 2몰이에요. 라고 계산하는 거야. 근데 너희 너무 계산 잘한다. 자, 어떻게 계산한 거니? 내가 몇 몰이니? 라고 물어봤어. 자, 얘가 몇 몰이니? 이게 1몰의 개수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들 몰수를 구할 때 몰수, 얼마예요? 이렇게 말해서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만약에 봐봐. 입자수가 6.1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어요. 그래서 6.1 곱하기 10의 23승 나눈 거죠. 그래서 1몰 나왔죠. 그러면 3.01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어요. 그럼 몇 몰이라고 했어? 0.5. 어떻게 계산했어? 여기다가 1몰로 나눈 거죠. 기준값으로 나눈 거야. 자, 얘 어떻게 계산했어요? 기준값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나누면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입자수가 나온다면. 그쵸? 왜? 이게 1몰의 개수니까요. 또는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해도 되겠죠. 끝났네. 가능합니까? 그쵸? 우린 몇 개인지가 중요해요. 화학은 몇 개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만약에 입자수가 나온다. 그러면 얼마로 나누라? 6.1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나누라 라는 거죠. 실험실에 가요. 그랬더니 동전 세는 기계처럼 다다다다다다다다 입자를 세는 기계가 있어요? 없거든. 실험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저울 아니겠니?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입자수를 구할 수 없으니까 대신 바꿔서 어떻게 하면 얘가 몇 개인지 계산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아하 진이야 아까 기억나니? 12g 안에 몇 개 있었어? 6.1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었잖아. 그럼 질량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탄소가 12g이 있어요. 몇 몰? 6.1 곱하기 10의 23승. 만약에 탄소가 6g이 있어. 탄소가 그러면 몇 몰이야? 기준값으로 나눠라. 기준이 10이었잖아. 그럼 몇 몰? 그렇지. 얘는 0.5몰이 되는 거겠죠. 지저분하네. 자, 그러면 한 번 더. 탄소가 몇 몰? 24g이 있어. 그럼 얘는 몇 몰이 되는 거야? 그렇죠. 기준값 11로 나왔더니 2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몰수는 만약에 내가 얼마 질량이 나온다. 질량이 딱 나온다. 그러면 기준값으로 나눈다고 했어. 탄소의 원자가 나왔으니 탄소 원자량이 기준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원자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원자량. 자, 원자량으로 나누면 내가 몇 몰인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수소예요. 자, 수소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어. 그러면 몇 g이라고 했어? 1g. 원자량에다가 그램 붙이면 그게 바로 1몰의 질량인 거야. 이해됐어요? 자, 원자량에다 이거 중요해. 원자량에다가 g을 딱 붙이면 이게 바로 1몰의 질량이 된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애들이 이거 잘 모르는데 잘 봐.
탄소가 1몰 있으면 1몰 그냥 개수라고 생각해봐. 6.0 12.3승계 있으면 12g이라며. 근데 탄소와 수소는 상대적 비율 계산해봤더니 12대 1이래. 그러면 얘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6.0 곱하기 10의 23승계 똑같은 비율로 있으면 12대 1. 그럼 얘가 12g이면 얘가 1g이 되는 거겠죠. 이해됐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럼 만약에 수소라는 원자야. 수소라는 원자가 2g이 있어. 몇 몰이야? 2몰. 왜? 수소 원자가 1이니까. 원자량이 1이니까. 수소가 만약에 0.5가 있어. 0.5g이 있어. 그럼 얘는 얼마야? 0.5.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원자량이 나오면, 질량이 나오면 기준값인 원자량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게 중요해. 왜냐면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이면 그 값이 뭐라 그랬어? 1몰의 질량이니까요. 그럼 만약에 원자가 안 나오면 어떡해? 분자가 나오면 어떡해? 자, 그럼 분자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너무 지저분한데 자, 지워보시고 분자합시다. 자, 물 분자로 한번 해볼까요? 자, 물 분자 한번 할게요. 자, H2. 자, 아이고 안 보이네.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도 H2. 그럼 여기 O가 있고 H가 있고 H가 있습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산소는 원자량이 얼마냐면 16이고요. 수소는 원자량이 1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 이거 한 개가 아니라 산소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대요. 그러면 얘가 지금 몇 몰 있는 거지? 1몰 있는 겁니다. 1몰. 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을 때는 16g가 같다라고 했어. 왜? 원자량에다가 몰 g을 딱 붙이면 1몰의 질량이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럼 수소 볼게요. 자, 이게 지금 1몰 있다고 가정할게. 1몰. 잠깐만. 왠지 모를 것 같아서. 깜짝. 분자로 한번 해보자. 일단 물 분자 있잖아. 이거부터 하자. 자, 물 분자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있는 거죠? 자, 물 분자 한 개에 산소 몇 개 있는 거예요? 산소, 어이구, 한 개 있는 거고요. 수소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물 분자가 1몰 있으면 산소 몇 몰 있는 거예요? 1몰 있는 거예요. 수소 몇 몰 있는 거예요? 2몰 있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돼. 이게 중요해. 알겠죠?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얘가 수소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몇 배 있어? 지금 2배 있잖아. 그러면 얘가 1몰이고 어머 1몰에 2배니까 2몰 있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 2몰의 질량이 얼마야? 1몰의 질량이 원자량에 그램 붙이는 거래. 그러면 원자량이 1이었거든? 근데 2몰 있으니까 얘는 2g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분자도 아까 계산했을 때 얼마였어? 18이었잖아. 분자량. 근데 분자량에 g만 붙이면 얘 1몰의 질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물이 지금 18g이 있대요. 그럼 몇 몰 있는 거예요? 자, 물 H2가 안 보인다고 했죠? 자, H2가 18g 있어. 자, 그럼 몇 몰? 1몰. 자, H2가 만약에 9g이 있어. 그러면 몇 몰? 그렇지. 기준값인 물 분자 18로 나누면 0.5몰.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원자량이 안 나온다. 원자가 아니야. 분자야. 그럼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분자량을 나누면 돼.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왜요?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이면 이게 바로 뭐였어? 이게 1몰의 질량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원자량, 분자량 이거 그냥 뭐 다 치우고 우리 한꺼번에 뭐라고 하면 되겠니? 화학식량이라고 하면 되겠죠. 또는요, 이거를 그냥 1몰의 질량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끝나겠네요. 알겠죠? 오케이, 진짜? 네, 애들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이거를 다시 천천히 한번 가볼게. 자, 이걸 그냥 합쳐서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이거를 화학식량 또는 1몰의 질량, 몰질량이라고 합니다. 보통
몰질량이라고 쓸게. 몰질량. 1몰의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량이 나오면 몰질량으로 나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근데 어려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아까 이거 했던 건데 H2가 분자죠. 자, 분자가 예를 들어서 18g인데 쉽게 합시다. 18g인데 자, 그럼 얘는 몇 몰 있는 거야? 그쵸? 그냥 분자량에다가 g만 붙였으니 얘는 1몰 있는 거구나. 자, 식으로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게? 얘 분자량, 화학식량 얼마? 18. 얘 지금 질량, g이 질량이 단위예요. 18g 나왔어요. 그럼 찡찡 지우시고 1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H2가 1몰 있어요. 자, 그렇다면 수소는 몇 몰 있는 거야? 얘들이 분자를 물어볼 수도 있고 원자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걸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얘는 분자는 1몰 있거든. 그러면 수소 원자는 몇 몰 있는 거야? 그쵸? 분자 하나당 2개 있으니까 수소는 2몰 있는 겁니다. 이거 똑같이 한번 더한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중요합니다. 꼭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좋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뭐냐? 실험실에 갔어. 그랬더니 숫자를 세는 기계도 없더라. 그래가지고 질량으로 한 거야. 근데 기체는 질량이 막 이만큼 모아도 얼마 안 되는 거거든. 그럼 어떡하지? 걔네들 질량을 잴 수가 없대.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는 질량 대신에 기체만이야. 기체. 누군만? 기체만이야. 기체만. 기체는 질량이 잴 수가 없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냥 걔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으로 계산합니다. 그 공간, 우리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우리가 뭐라고 하지? 부피. 얘네들은 부피로 계산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기준값으로 나눠야지 될 거 아니야. 그 기준값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기준값 간단하죠. 있잖아. 여기 박스에다가 가로 세로 높이가 있잖아. 박스에다가 기체를 집어넣어봤어. 뭘 집어넣어봤냐면 산소 기체 O2. 기체는 보통 2개씩 다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O2. 그리고 질소 기체 N2를 집어넣습니다. 몇 개 집어넣게? 그치. 지금 1몰 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집어넣었어. 여기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체는요, 뭐에 되게 민감하냐면 온도에 민감해요. 온도가 뜨거우면 으악! 뜨거워 이렇게 막 가거든. 그 부피가 달라져. 그리고 뭐에 민감하냐면 압력에 민감합니다. 얼마큼 꾹 누르면 부피가 줄어들거든요. 압력. 그래서 반드시 온도와 압력이 같이 표시돼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0도씨, 온도는 0도씨, 기압은 1기압입니다. 이거를 표준 상태라고 불러요. STP, Standard Temperature and Pressure. 잘하죠? 자, STP 상태입니다. 0도씨 1기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부피를 딱 재봤더니 얘가 얼마냐면 22.4L가 나오네. 얘는 얼마였게? 얘도 22.4L. 대박.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 수는 같다.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알겠죠? 아보가드로 법칙도 배웠네요. 자, 아보가드로 법칙.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 수가 같습니다. 분자가 같은 거야. O2가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O가 아니라 분자가 중요합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 수는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부피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기준으로 나눠줘야 되잖아. 기준이 얼마야? 22.4. 단. 언제? 0도씨 1기압일 때. 그럼 쌤, 다른 기압일 때, 다른 온도일 때 그거 우리가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기준이 달라지면 알려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22.4L 있어요. 몇 몰이야? 그치, 1몰입니다. 자, 44.8L 있어요? 그렇지, 몇 몰입니까? 2몰입니다. 계산 가능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워야 돼, 사실은. 이것만 외우면 사실 끝나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면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알겠죠? 그거 좀 외워주세요. 자, 그렇다면 프린트로 다시 볼게요. 자, 1페이지. 아직도 1페이지야? 자, 몰은요, 작은 입자의 묶음을 세는 단위다. 근데 1몰의 정의 봅니다. 1몰의 정의는요, 아보가드로 수고요.
아보가드로 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됐다? 원자량에 g을 붙인 i. 그리고 나서 입자를 넣었어. 그게 몇 개? 6.0 곱하기 10의 23승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몰질량은 화학식량에다가 g 붙이면 몰질량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몰 부피 0도씨 1기압 기준 중요해요. 이때 1몰의 부피가 22.4L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몰수 어떻게 구해요? 몰수는 입자수가 나오면 기준으로 항상 나눠주는 거야. 기준 얼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질량이 나온다. 그람, 질량이 나온다. 그럼 뭐로 나눠주면 돼요? 자, 1몰의 질량, 몰질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겠죠. 물질의 몰질량. 그다음 부피가 나옵니다. 그럼 얼마로 해요? 그렇죠. 얘네들은 22.4L로 하시면 되겠죠. 단 0도씨 1기압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페이지에 원자량 기준이 변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울 거 없어 얘들아. 원자량은 내가 만들어낸 값이잖아. 그치? 비율값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비율값, 그러니까 실제값이 아닌 건 다 바뀌는 거야. 하지만 실제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죠. 그러면 원자 몇 개? 실제 존재하는 거잖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원자 몇 개의 질량도 당연히 안 변하겠죠. 단위가 있네요. 그 다음에 몇 그램 속의 입자수 당연히 안 변하겠죠. 자, 그 다음 보니까 밀도라고 되어 있어요. 밀도. 여러분 밀도가 뭐야? 밀도. 아이고, 밀도는 z이죠. 밀도 뭐예요? z. 밀도는 z입니다. z. 자, 뭐냐면 단위 부피당 질량, 이게 밀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몇 개를 집어넣든 얘든 얘 똑같이 집어넣자. 입자수가 똑같은 거야. 자, 입자수에 따른 질량은 당연히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값이야. 실제값인 거는 안 변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밀도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 아까 했었는데 기억나니? 자, 온도와 압력이 똑같다.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누구는 같다? 기체 분자수는 같다. 중요해. 분자수가 같은 거야. 원자가 아니라 뭐가 같은 거야? 분자수가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와, 얘들아. 뭐냐면 거기 보니까 같은 부피당 질량비. 뭐 이렇게 어려워. 그냥 밀도. 자, 밀도. 자, 요게 이 i와 이 i의 밀도를 구해보자고요. 자, 밀도 어떻게 구한다고요? z로 구한다고요. 자, 얘 6.6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어요. 얘도 똑같은 개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지하고 있는 공간 어때요? 22.4 똑같죠? 22.4 얘도 얼마? 22.4입니다. 자, 얘 질량이요. 1몰의 질량은 얼마였어? 산소는 16이거든? 자, 그럼 얘 분자량이 얼마냐면 16짜리가 2개니까 얼마? 30입니다. 그러면 얘 1몰의 질량 얼마야? 그치, 32g. 자, 얘 1몰의 질량 알려줄게요. 얘가 7이니까 14죠, 4. 14입니다. 자, 그럼 14짜리가 2개 있으니까 얘는 분자량이 28이에요. 그러면 얘는 얼마? 1몰의 질량은 28g이야. 그럼 밀도를 구할 때 어차피 부피는 동일하니 여기에 질량의 비가 바로 무슨 비와 같대? 분자량의 비, 질량의 비가 밀도와 같다는 얘기겠죠. 이거 진짜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자. 거기 기체의 같은 부피당 질량비는 뭐와 같다? 같은 부피당 질량비는 뭐와 같다? 분자량비와 같다. 그 분자량비는 밀도비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페이지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풀어보고 답 맞춰볼게요. 안녕.